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한 주 받기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APR. 배정받은 분들은 상장일이 기다려지실 텐데요. 어느덧 상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는 25만원이고 신한또는 하나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력부터 확인을 해보면 미리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 사주 미달이 발생했어요. 5292주. 미달됐고요. 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청약률은 93.02%를 기록을 한 거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500만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기는 했는데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1인당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소화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여도는 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자,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2.21%를 기록합니다. 수요 예측 때 29.04%에서 2배 좀 못 미치게 증가했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긴 했는데 아쉽긴 하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좀 고르게 분포해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6.85%에서 35.48%로 아주 소폭 감소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6,727억 원. 굉장히 덩치가 크고요. 50%가 넘는 확약 비율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 주주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92.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국내 기관, 외국 기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의 주가는 기존 주주들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거죠. 그 어떤 종목보다 기존 주주들이 중요할 텐데 APR의 기존 주주는 일부 벤처금융 플러스 상당수의 소액 주주들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벤처금융의 투자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3년에 발행된 건은 6개월 의무 보유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벤처금융의 투자 단가는 3150원, 공모가 25만원 대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외에서 거래한 상당수의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3년간의 차트를 열어보면 최저 31,000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3만원대부터 계속 거래가 있었다는 거. 또 제가 주위에서 소문을 조금 듣다 보면 5만원 아래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10만원 넘어갈 때 정리한 분들도 조금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10만원에서 공모가 25만원 그 사이대에도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사실 작년 12월 이후에 공모주 광기 덕분에 가격이 장외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라 공모가인 25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들고 있을 주주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들의 보유 단가가 매우 낮기까지 해서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네, 정리를 하면 우리 사주 청약률은 93.02%, 나쁘지 않고 최종 확약은 52.21%로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5.48%인데 그중에 90% 이상은 기존 주주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들의 투자 단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72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9조 원에 달하는 덩치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보다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일 주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최근 상장 종목들의 상장일 성과부터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 이후로 따따블 찍는 종목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K웨더까지 고가 기준 수익률 200%대는 기록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 동시 상장을 했던 코셈과 E8를 보면 코셈은 좀 기대치에 못 미쳤고 E8는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코셈은 고가 기준 190%대, E8는 고가 기준 98% 정도. 아무래도 코셈이 최근 종목들 중에 역대급으로 시초가가 낮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30%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시작 이후에 수급이 조금 붙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셈은 빨리 고점을 찍고 힘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종가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E8가 기대치를 훌쩍 넘어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상장일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했거든요.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급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APR은 워낙에 무거운 데다가 기존 주주 비중이 역대급 높아서 목표 주가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자 오랜만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4년 예상순이익 1,15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기업들의 23년 연한산 순이익 기준의 PER을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 39만 356원 정도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공모가보다 56% 높은 수준. 그리고 APR이 현재 홈 뷰티 디바이스로 대박을 내고 있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 의료용 뷰티 기기 이쪽 다루는 기업들만 따로 적용해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45만 원대로 조금 높아지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81% 수준. 상장일에 수급 붙으면 50만 원까지는 가능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청약에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80에서 한 100% 그 사이에 판다면 적당히 잘 팔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외 시세는 훨씬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고 있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68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 추세예요. 23일 기준 63만 원.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코셈에서 경험을 했다시피 장외 가격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마다의 특징과 또 상장일의 동시호가 분위기 등등을 잘 고려해서 나름의 목표치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의 수익률 100% 기준의 주가는 50만 원, 200% 기준의 주가는 75만 원, 그리고 상한가, 최고가는 100만 원 되겠습니다. 딱 100만 원. 계속 언급했듯이 이번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워낙 커서요. 상장일의 주가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장전 동시효과 때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시초가부터 낮게 출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그들이 시초가 매도를 좀 참아준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면서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출발을 한다고 해도 장 시작하자마자 기존 주주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버리면 가격을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워낙에 시총도 크고 유통가는 금액도 크고 기존 주주 비율까지 높기 때문에 앞선 종목들 대비해서는 기대치를 낮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전략인 거죠. 자, 상장일 동시호가 상황을 좀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E8처럼 시초가가 50% 미만으로 출발을 한다면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제 예상과 달리 100%보다 꽤 위에서 출발을 한다면 완전 만족, 시초가 매도도 나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8 상장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서 APR은 아예 타사 대체를 진행하고 팔겠다 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APR은 참여 인원 중에서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균등의 확률도 워낙 낮았고 비례 한 주 가격도 높았고요. 네, 그래서 신한, 하나 둘 다 마이너 증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귀하게 받은 한 주라 최대한 잘 팔고 싶다는 욕심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시초가부터 조금 높게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힘 안 들이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다 같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려면.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